오늘의 첫 번째 코너,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뒤바뀐 사연. 그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믿어지세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다. 약간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박지원 의원님 거부터 먼저 보죠.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동영상을 본인이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박영선 의원에게 공유했다. 그래서 두 분은 박남매라고 실제로 불려지고, 국회 제가 4년간 의정활동할 때 박남매라고 서로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러셨어요. 뭐 우리 사석에서도 그런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께서 그 분당돼가지고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남매니까 언젠간 다시 만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뭐 그러셨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박지원 의원님이 바로 이 경찰 간부로부터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경찰 간부, 이거 중요하죠. 경찰 간부. 당연히 동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찰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이죠. 근데 경찰의 그 말단 어떤 수사관이 이것을 박지원 의원 같은 분에게 제보할 리가 없죠. 당연히 경찰 간부급 정도는 되니까 이런 분이 박지원 의원한테 제보할 텐데, 이 정도로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 정보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정보원들 사이에서도 그 좀 믿을만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정보를 갖다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중요하고도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물적 증거,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탑이죠, 탑. 이런 국회의원은 뭐 초선 의원에게 이런 게 들어오기는 힘들죠. 보통 재선 3선 의원 정도는 돼야 되고, 원내대표, 당대표 정도급은 돼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똑같은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4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한테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제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도 또 계급이 있어요. 민주당 같은 이제 큰 정당, 그리고 집권여당의 초선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야당의 초선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은 이제 소수 정당,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20명 이하의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는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잘 안 들어옵니다. 물론 옛날에 2004년도 민주노동당 시절에 우리 심상정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노회찬 의원님 이런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제보들이 들어오긴 했죠. 물론 그분들은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이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워낙 노동운동의 뼈가 이제 그럼 뭐라 그러죠? 잔뼈가 굵은 나왔죠. 잔뼈가 굵어 가지고 그런 실력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만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좀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저는 김학의 동영상을 보지 못했어요.
저한테까지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기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시 법사위에 있을 때 그런 김학의 동영상 관련돼서 보시거나 또 어떤 정보를 들은 바 있냐 그랬는데 제가 딱히 아는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동영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 입수 경위를 밝혀라! 그러면서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박지원 의원이나 이 경찰 간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께서 경찰 간부가 누군지를 당연히 밝힐 이유가 없죠. 제보자인데, 제보자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듯이 국회의원들도 제보자의 신원은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 간부라고만 했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 밝히실 거고. 자,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이걸 이제 제보했는지 유출했는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박지원 의원님이 밝힐 이유가 없고 검찰 간부가 스스로 자백할 이유도 없고 제3자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박영선 의원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을 가지고 허위 발언했다 해가지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 텐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이거를 허위 발언으로 해가지고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데 위증죄도 사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증죄라는 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자, 자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을 때 바로 이게 위증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증죄를 거짓말하는 게 위증죄인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도 이 법률 상담이 들어올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증인 신문할 때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다. 이거 위증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발하자. 근데 이 법률상 위증죄라는 게 거짓말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했다고 했을 때 그게 위증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그때 김학의 동영상을 존재를 황교안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말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말한 게 있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될 텐데 지금 박영선 의원은 기억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술하는 거죠. 다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서로 이제 진실 공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치적인 공방이 될 뿐이지, 이거 가지고 위증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출신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이게 위증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근데 그냥 정치적으로 협박하느라고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저러고 있는 거죠. 이선아님 자한당이 우기는 거 보면 뻔뻔스럽다 그랬죠. 지금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우겨야지 국민들이 볼 때는 박영선이 거짓말 했겠지, 황교안이 진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또는 중간적 성향의 분들. 그래서 저거는 정치적 공세죠. 그 다음에 박몰수님, 이름이 박몰수님이시네요. 내심과 외부에 반하는 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는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증죄가 그래서 생각보다 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황윤숙 님도 조작된 기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작된 기억이면은 처벌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기억에는 분명히 그게 맞아. 객관적으로는 아닌데 내 기억에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또 이것도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단지 물론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또 이게 위증죄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TV 미디어 저널님 고발하면 박영선이 쫄까 오히려 황교안이 쫄리지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예. 실제로 고발하면 어차피 손해볼 거는 황교안 쪽이 손해보지 박영선 쪽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도 그거를 다 알고 예, 빵 터트린 거예요 사실은. 예. 게다가 예, 오늘 또 그걸 했죠.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께서 기록을 공개를 했어요. 박영선, 박지원이 찾아낸 수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아까 찾았었는데 이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박영선 의원께서 그 당시에 이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황교안을 면담했다라는 그 기록 일정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자기 수첩을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그런 황교안을 만난 적이 있다. 이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게 종이 수첩에다가 여전히 깨알같이 많이 적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참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런 점 보면은 많이 예. 자 여기까지